2월 2023년 어느 날 새벽, 광시주 해저우시 바부지구 부투타운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24일, 중산 시운 고속도로가 붕괴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약 20시 32분경, 리아오닝성 안산의 샤오치의 태국과 신이엔 만주자치현 대잉자 태국의 교차로에서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일, 약 13시 30분경, 강시 주광베이 군 흥곡 현장의 강수 방지책으로 지319 국도의 다리가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양방향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새벽 3시 58분, 상동 출발에 거의 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실은 진잉 출발의 선박단 한 척과 9척의 바지로 구성된 선박단 한 척이 16명의 선원과 함께 북경 항주 대운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밤부터 7월 18일 오전 11시까지 허베이성 의사군은 강우로 인한 홍수로 힘들었습니다. 평균 강우량은 160.3mm였고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12개의 다리가 붕괴되었으며 부분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3,500m 이상의 도로가 손상되었고 위험에 처한 3,765명이 대피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4일 오전 9시 23분, 스촨성 대항에서 건설 중인 민장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어 건설 작업자들이 으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이며 1명은 함정에서 구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는 월말에 두이안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정에너지 회의를 위해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역 정부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다른 두부찌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 여러 비디오에서 민장로 다리 동쪽 보도의 건설 과정 중에 다리의 전체 부분이 갑자기 뒤집혀 땅에 떨어지고 굴삭기가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몇몇 작업자들도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2번의 큰 소리가 들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다리의 한 부분이 떨어지는 소리이고 두 번째 소리는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붕괴된 부분의 길이는 약 48m 정도였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현장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차단은 이미로드 남부 교차로 전체와 민장로 다리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차단 지역 주변에는 녹색 울타리가 설치되어 내부 상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붕괴의 이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 붕괴가 아주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7월 말까지 완료되기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사고 현장이 지역도시 건설국의 중요 프로젝트이며 두용 시민들은 이곳에서 회의가 있을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모든 시립 프로젝트는 급한 상태이며 에너지 장소는 하루 24시간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든 날에 작업자들은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이제 완료되지 않은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부상당한 작업자들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리더, 건설 계약자, 감독 당사자 및 현장 안전 담당자 중 한 명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처의 한 시민인 리양 씨는 전날 밤 11시에 여전히 다리 아래에서 두 기둥을 세우고 허물고 있는 작업자들을 본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어젯밤 허물어진 것처럼 중간 2개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아침에는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웡 씨는 다리 아래에 직경 20cm 이상의 2개의 강철 기둥이 원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철거되었습니다. 이번 아침에 작업자들은 리프트에 올라가 다리와 기둥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먼저 용접 및 고정하고 기둥을 제거해야 하지만 지금은 다리가 단순히 기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웡 씨는 다리가 붕괴된 이유는 붉은 리프트의 부적절한 조작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름을 태우고 유압함도 매우 강력합니다. 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붉은 리프트가 올라갈 때
아래에서 다리에 닿아 다리가 균형을 잃고 땅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리에 설계 결함이 있었다고도 분석되었습니다. 민장로 다리 동쪽 끝을 건너는 보행자 도로는 강철 상자 형보트입니다. 건설 중인 다리는 곡선 구간으로 중간에 순수한 지지가 없는 완전한 곡률입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보면 보도의 콘크리트 기둥과 V자형 기둥에는 블록이 없으며 기둥에는 명백한 손상이 없습니다. 둘째로 두 기둥 사이의 다리에는 곡선이 있으며 곡선의 외경은 민유형강의 한쪽에 위치합니다. 곡선의 외부에서 뚜렷한 굽힘으로 인해 강 쪽의 곡선 빔의 무게가 강 이외의 측면보다 크며 곡선 빔에는 편심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차로의 기둥은 균일하게 응력이 분포되지 않으며 기울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 데크가 이탈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견이 다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 한 사람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두개골이 분쇄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정책이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실제 원인과 사상자 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 건설 중인 보행다리는 두이안의 징후, 호수 양쪽의 녹색 생태 벨트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생태 벨트 건설 프로젝트의 총 투자는 약 1124억 엔입니다. 두이안시에서의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북부와 남부 지역을 약 19km에 걸쳐 극복하여 미안 유엔 강 양쪽에 약 5m 폭의 연속된 해변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태 벨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된 7개의 보행다리는 4개의 강다리를 통해 북쪽과 남쪽의 연결을 도모합니다. 원래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가 더 많이 정부 평판 구축의 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촨성 두이안시에서 예정된 2022년 세계 청정에너지 컨퍼런스를 앞두고 무더운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는 가운데 공사를 위한 강력한 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일시적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인한 우려가 있습니다. 책임은 다리의 설계, 건설 및 감독에 있습니다. 건설 계약자는 설계를 준수해야 하며 감독 당사자는 건설을 감독해야 하지만 설계 결함에 대한 의문이나 변경 제한이 없었습니다. 건설 회사는 거들 뿐 아니라 교량 데크 용접을 완료하기 전에 중앙 기둥 2개를 일찍 제거하는 등 표준 건설 절차에서 벗어난 임시 보강, 방지 조치 미시행에 실패했을 수 있어 사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는 종종 여러 계층의 하도급 업체 참여로 인해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급여를 유발하여 건설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 인원은 종종 그들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두부찌개 프로젝트로 불리는 저급한 건설 프로젝트가 유행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8일에는 스촨성 샤오신군 홍인 운하에 건설 중인 다리의 일부가 갑자기 강으로 무너져 내려 그 과정에서 트럭도 덮쳐졌습니다. 2017년 3월 1일 밤 중국 후난성 롱얀에서 건설 중인 고가도로의 일부가 붕괴되어 최소 2대 이상의 차량이 묻혔습니다.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2023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에서 최소 24건의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는 적어도 37개의 다리가 붕괴되었으며 그중 13개는 건설 중이었으며 최소 182명이 사망하고 177명이 부상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7.4건이 생명을 위협하는 다리 붕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제품이 저질이라고 생각하므로 두부건설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자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농구로 나타난 다리의 품질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화이와 데일리에 따르면 하와이 소홍철도의 중요 프로젝트인 원샹 다리의 주 다리는 예정보다 이달 빠르게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후
2017년 1월 6일 아침에 후난 화이소홍 철도의 란지 타운에서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둥이 무너져 2명의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한 명은 손을 탈구했고 다른 한 명은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언론의 미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총 85개의 다리가 붕괴되어 예상치 못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6개의 다리는 15년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은 건설 중인 13개의 다리를 포함하여 37개의 다리가 붕괴되었으며 최소 182명의 사망자와 177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7.4건이 치명적인 다리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 다리는 내구성과 오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중국 최초의 다리로 평가되는 조주 다리가 있습니다. 후베이 성지자오 군 남쪽의 샤오강 위에 위치한 이 다리는 스이 시대 동안 능숙한 돌장이었던 리춘에 의해 설계 및 건설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리는 전쟁, 문화 대혁명,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14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슷하게 제지항 성소재의 광릉다리는 남송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명나라 시대에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소재의 최장 존속 7겹 사이드 스톤 아치 다리로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문제는 기술과 장비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고대에는 왜 집과 다리 같은 구조물이 더 견고하고 오래가는지입니다. 답은 고대 중국 사회에서 신들에 대한 강한 신념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매우 높은 도덕적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후 연속적인 캠페인들로 개인들은 신과 종교에 대한 신뢰를 버리도록 강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건설 중인 고가도로이며 완공되기 전에도 이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중국의 공항 및 건설 산업 영역에서는 두부 찌꺼기 프로젝트로 자주 언급되는 특이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건설 단계에서 구조적 결함을 경험하며 다른 프로젝트는 운영이 시작된 직후 심각한 품질 결함을 나타내어 안전 리스크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는 사상자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8일 저녁 중국 지우장 성 소속 샤오싱시의 위보 계정이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그날 오후 5시 48분쯤 고가도로인 홍용 캐널 다리에서 부분적인 붕괴가 발생했다. 이 다리는 항저타이저 고속도로의 일부로 원래는 6월 말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고속도로에 대한 총 투자는 58억 달러로 건설 계약자는 국영기업인 주양교통공학그룹이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서는 붕괴된 파편이 강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이동 크레인이 묻히는 장면이 보인다. 다행히 당국은 다리 붕괴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심지어 건설 계약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양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다리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교통이 개방되기도 전에 무너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었을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예로는 대련 부격의 고속철도에 위치한 고가도로가 있다. 동영상에서는 다리 기둥에 시멘트가 깨져 지역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기둥에는 몇 개의 얇은 강철재만 들어있으며 콘크리트의 자갈은 손으로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이 고속철도역은 2012년 12월 1일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9년도 채 지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19년 10월 10일 오후 6시경 지앙수성 우시시 312 국도 상해 상하이 행곡가도로에서 다리의 도로면이 기울어지고 붕괴되어 차량 3대가 깨지고 사망자 3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 붕괴한 다리는 길이 82m, 폭 9.5m로 2005년 5월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완공 승인을 받았다. 그 후 12년도 안 되어 공개 개방 후 붕괴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시 사고조사팀의 기술 전문가 및 교통부의 전문가팀은
다리 도로면 및 기둥 상부의 균열이나 심각한 측면, 균열이 없는 상태로 다리 도로면이 완전한 상태임을 발견했다. 결함의 원인에 대한 예비 분석은 다리 붕괴를 일으킨 잠재적 요인으로 과적제된 트럭을 지목했다. 중국에서 두부 찌꺼기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학 설계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프로젝트 소유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설계 최적화를 종종 실시한다. 불행히도 이로 인해 프로젝트 품질에 숨겨진 위험이 도입될 수 있다. 일부 공학 컨설팅 기업은 소유주들에게 설계 최적화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적화를 국가 규정에 기반하여 따르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항상 구체적인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우세한 철학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 프로젝트 수명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시되기 쉽다. 경우에 따라 이상적인 조건이 안전 요인보다 우선시되어 공학 설계의 초기 결함이 두부 찌꺼기 프로젝트의 근본 원인이 된다. 둘째, 건설 계약자들도 이러한 문제의 주요 기여자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감독한다. 책임자들은 종종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며 종종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여 친척이나 친구 소유의 회사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현재 보고하고 있는 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하르빈 전력국 부국장인 리웨이는 그의 형제들 소유의 회사에 하르빈의 전력 보조 프로젝트 계약을 수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32억 위안을 넘어가며 지역 전력 공급의 77% 독과점을 안겨주었다. 어떤 공무원들은 중간인을 통해 건설 입찰 회사로부터 직접 혜택을 추구하기도 한다. 부패는 만연하며 공무원들은 건설 입찰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들인다. 심지어 프로젝트가 입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승자는 종종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입찰자들은 그저 휴용으로 사용된다. 건설자들은 종종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나중에 건설 비용에 반영된다. 불행히도 이는 품질이 떨어지고 저급한 재료가 사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건설 조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입찰 후 프로젝트는 종종 다양한 하청업자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 건설 회사들이 이익을 올리기가 어렵다. 이 시스템은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고통을 겪게 만들며 이는 과도한 건설 속도로 이어진다. 어떤 프로젝트들은 설계나 건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일정은 종종 프로젝트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심천의 356m 높이의 세구 플라자는 놀라운 속도로 건설되어 2.7일마다 한 층씩 완성되었다. 이 전 세계 속도로 완공되어 1999년 10월 중국의 50번째 국경일을 축하하기 위해 예정보다 7개월 빨리 완료되었다. 건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엔지니어링 회사를 고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들이 종종 프로젝트 소유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건설 계약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이 품질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들의 의견은 적은 가중치를 가지며 건설 계약자들은 감독자가 아닌 프로젝트 소유주들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프로젝트를 수락하는 과정은 주로 프로젝트 소유주와 전문가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품질을 보장하는 대신 뚜렷한 결함이나 붕괴가 없다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